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 기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선거 때마다 명절 연휴는요, 민심의 변곡점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들 하곤 하죠. 자, 이번에도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설 연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곡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된 후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 전국에서 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찌감치 윤석열 후보는 이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고요. 또 선제 타격까지 언급한 바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최근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는 또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두 후보 민심 행보에 이 열을 올렸었는데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안보 쪽으로 지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드 배치가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방 전문가들을 한 번만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더라도 아마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성주에 우리가 사드 1개 포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한 개 포대가 있으면은 발사관은 4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48대가 날아오더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러나 이 거리가 어디까지냐면 가장 멀리 나가도 20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부 지역 이남을 방어한다고 했지만 중부 지역에 있는 수도권 앞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방어가 어려운 상태예요. 만약에 남한 전역을 만약에 사드로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 3개 포대 정도는 필요하다 하는 게 전문가들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개 포대뿐이 없는데 만약 이걸로 충분하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추가 배치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 지금 어떤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드 배치하면 중국을 염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아마 중국과의 관계를 좀 계산에 넣어서 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일단 뭐 전직 미군 장성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에서도 추가 사드 배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예로 들면서 미국의 의견이 아니다. 이런 것도 같이 밝히긴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미국과의 향후 대화에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하나로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과의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사드를 배치를 했을 때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추가 배치했을 경우에 경제 보복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네. 이런 논리에 따라서 그럼 중국과의 관계는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냐. 이런 입장들이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입장의 대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우리 사드의 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진 배치형은 1000km까지 사드 X밴드 레이더가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 있는 건 종말 모드형이거든요. 그건 600km까지뿐이 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만 탐지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탐지 권역의 이 거리를 봤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정도의 탐지 거리는 아니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군요. 자, 그런데 지난 28일 이재명 후보가 해병대를 방문했는데 때 아닌 입수보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수보행이 물에 들어가는 입수가 아니고 손을 옷에다 집어넣고 걷는 것. 일반적으로 군복을 입었을 때는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가 이제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아마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큰 실수는 아닌데 어쨌든 군대 내에서는 실수 중에 실수예요. 왜냐하면 군인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교육 훈련을 갔다든가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입수 보행,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자를 만약에 벗고 다닌다, 이것 큰 문제고. 그다음에 다니면서 만약에 음식을 먹고 다닌다, 이 3대 금기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도 사실 군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다른 지금 군인들은 옆에 보면은 다 손을 바깥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손이 시려워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장갑을 끼는 거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입수보행 금지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이면 다 알겠지만 훈련소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그런 기본 소양이기도 한데, 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점을 또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각 대선 후보 캠프들의 콘텐츠 전쟁이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마다 저마다의 특색을 내세운 영상들을 이 인터넷 플랫폼에 연속으로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설 연휴에도요, 어김없이 후보들의 콘텐츠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까지 혜택을 주면 어떨까요? 아, 좋아요.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한 투자니까. 부모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날 도와준다고 먼저 얘기하는 손이라도 보나요. 야야야야 말해요.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민주당 측에서는요, 야심차게 이른바 쌀집 아저씨, 전 MBC PD죠. 김영희 PD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야심차게 지금 내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또 아니다, 자신들이 공개한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더 뜨겁다라면서 그 조회수 언급을 하고 비교를 했던 얘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조회수가 이 국민의힘 측이 훨씬 많이 나왔나요? 네, 국민의힘 측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쇼츠 영상들을 통산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1천만 회를 돌파한다. 아하. 예, 이 정도로 많이 좀 호응을 얻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나왔던 불가수라고 하죠. 네. 예, 불만을 노래하는 뭐 가수 네. 이런 줄말로 이제 예전에 김영희 PD가 나가수 나는 가수다라는 연출을 했었기 프로그램을. 때문에 네. 그 패러디로 불가수를 했는데, 이제 좀 많이 나온 것은 한 5천 회 정도이고 적게 나온 것은 세 자릿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임승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네. 본인들이 더 조회수가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수의 좀 약점들을 살펴보면 이제 기존의 나가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 유명 가수들이 한 자리에 올라오는 네. 이런 용광로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이제 김영희 PD가 이번에 기획한 불가수 같은 경우는 유명 가수도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네.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설 특집으로 뭐 어떤 오디션 비슷하게 계속 이어지는 거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을 모으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네.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쇼츠 영상에 비해서 조금 얘기가 길고 영상이 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아무튼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의 노래 실력을 알 수 있었던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37일 후면요, 차기 대통령이 누군지도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설 연휴가 지난 후 한 달여 뒤로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 밥상 민심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 연휴에 밥상 민심은 어느 후보를 향했을까요? 설을 맞이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특이합니다. 자, 내일이 바로 선거일이라면 누구를 뽑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의 응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3.2%, 윤석열 후보가 37.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4.6%포인트 격차를 보였는데요. 자, 이달 초에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2%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이재명 후보는 계속 하락세를 유지했고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부쩍 눈에 띄면서 크로스를 이뤘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저때 1월 초에 하락했던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 이게 가장 컸고, 이제 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좀 하락을 했다가 지도부의 갈등이 봉합이 되면서 다시 상승을 꾸준히 하는 추세고, 11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비춰봤을 때는 지지율이 이제 지지 계층 이쪽의 이탈이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왜 묶여 있느냐 했을 때 이 화면에도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에게 이탈했다가 돌아갔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좀 가시적으로 하락을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쪽 지지층, 그쪽 계층에 있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세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다자 구도 속에서 오히려 더 박스권에 갇히고 있는, 이 추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도 질문이 재밌습니다. 자, 갑자기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26.8%, 윤석열 후보가 31.2%, 심상정 후보가 14.4%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도 18.9%로 나타났습니다. 질문이 좀 엉뚱해 보이기도 하는데 급한 일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글쎄요. 어떻게 보면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또 31.2% 나온 것도 특이하고요. 사실 지금 저 질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좀 좀 굉장히 좀 특이하고 독특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급할 때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면 보통 어떤 사람을 떠올릴까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일단 가장 높다라는 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다소 좀 차가운 이미지 네. 같은 이미지 때문에 일단 본인의 지지율보다 저 급할 때 아기 맡길 수 있는 사람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이고 또 엄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데 좀 안타까운 건 심상정 후보가 중간에 한번 선거운동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정의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지지율 추이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이제 정말 정의당이 정말 진보로서의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환골탈태를 해야 될지에 네.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일이 있었죠. 바로 두 후보의 양자 토론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 6시로 예정됐던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이 불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 어제 오후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측은 토론 방식을 두고 실무 협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 어제 실무 협상의 모습을 잠시 보시죠. 저희는 그러면 통 크게 다 받아들이고 자료 없이 뭐 자료는 그거는 우리는 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 양보했는데 양보가 어디 있어요? 협상이 자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자료 없이 하시죠. 저희가 다 양보했잖아요. 아니 뭐 양보한 게 거기 있어 뭐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를 추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범죄 혐의가 있고 하거나 이런 자료는 갖고 가게 해야지. 그거를 왜 못 갖고 가게 합니까? 지금까지 뭐 시간이나 방식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다 주장할 수 있고 수용을 했고 저희들이 자료 없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 수용 가능하면 연락을 주시죠. 제가 한 말씀 더 해요. 자료 없이 일어나지 마시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적어도 물어보고 싶은 대장동 자료만큼은 우리 가지고 들어갈 경찰청장님도 외워오시면 되죠. 뭐. 연락 주시죠. 아니 민주당에 끌고 나가지 마세요. 들으셨죠? 이 양측의 이견이 팽팽했던 부분, 토론 방식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토론장에 후보가 이 토론과 관련된 자료를 들고 들어가느냐 마느냐,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아주 첨예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자 토론장에 자료를 들고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거를 또 여권에서는 컨닝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야권에서는 그러면 대장동 추궁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들고 들어가게 하는 거냐 이러고 이야기를 맞섰다고요. 참 두 분이 토론을 하기가 참 힘드네요. TV 토론은 못하지만 네. 양자 토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주제를 어떻게 하느냐, 네. 자유 토론을 하느냐, 주제를 큰 주제 중심으로 하고 소규모 주제를 병행해서 같이 하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자유 토론으로 정리가 돼서 진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 또 양측이 이렇게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컨닝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장동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연도, 수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기초로 질문할 때 수치를 잘못 말하면, 잘못하면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하.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위한 기초 자료는 들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은 대장동에 좀 국한된 거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료 없이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쉽게 말해 세부적인 안으로 들어가기 좀 쉽지 않죠, 추궁이.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는 자료 없이 지금 토론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뭔가 컨닝하려고 자료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네. 토론의 기본 자료를 들고 가는 거라면 이건 민주당 측에서 좀 양보하는 게 맞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저희도 듭니다. 뭐 백 변호사님 뉴스 방송할 때 참고하라고 자료는 조금 저도 숫자를 봐야 돼서 네, 숫자 때문에 자료를 조금 들고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협상할 필요도 없는 게, 선거법에 우리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그 토론위도 사자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휴대전화 이런 거는 갖고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 A3 용지 이내의 도표라든가 자료는 얼마든지 휴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뉴스 가지고 해설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말로만 다 할 수 있겠지만 말로 하는 게 부족하니까 우리 컴퓨터 그래픽도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무슨 두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네. 굳이 저는 논쟁 벌일 필요도 없다. 법상으로도 허용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 방식이 아니라 이 양자 토론에서 두 사람의 이 자질의 검증을 해보는 그런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토론 방식을 논의하는 협상이 이렇게 마무리 짓지 못한 이후에도 양측의 공방은 아주 날선 상태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첫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무자료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네거티브를 위한 자료를 갖고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하고 싶은 흑색 선전만 하겠다니 기가 찬 노릇입니다. 역대 대선 어느 후보가 토론회 개최를 두고 이렇게까지 국민을 짜증나게 했단 말입니까?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것은 사기쇼나 거짓말 혹은 수다나 떨자는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이재명 후보는 왜 작년 11월부터 양자 토론하자고 그토록 허세를 부렸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일단 양측 모두 오늘 오후 6시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양자 토론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게 바로 제가 이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이 취재진을 향해서 그러니까 취재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자 지금 아마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도 취재 기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네, 뭐 선관위의 판단보다도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된 건데 네. 정작 TV 토론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TV 토론이면은 방송사에서 제안하는 조건대로 되겠죠. 보통 그렇죠. 후보들이 그걸 거부할 수는 없을 테니까 본인들끼리 맞춰보라고 하니까 안 맞는 네. 예, 한국 정치가 왜 타협이 안 되는지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자료 지참 여부로 완전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계속 토론 준비를 하느라 일정들을 다 잡았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오늘 예정됐었던 서해 피살 공무원 가족 면담 이 일정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성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 않을까. 후보자 본인의 결단입니다. 예를 네. 들면 윤석열 후보가 까짓것 합시다. 네. 자료 안 갖고 갈 테니까 까짓것 하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카드를 던져서 나는 다 받을 만큼 받았고 다 양보했다. 라는 이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이재명 후보도 자료 얼마든지 뭐 보따리에 싸서 들어오시라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네. 두 후보가 혹시나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 입장을 발표해서 네. 한쪽은 자료 없이 된다, 한쪽은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상상도 해봅니다. 이게요, 지금 37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큰 실수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까 해서 아마 예민하게 두 후보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네요.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양자 토론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제3지대 후보들은 크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죠. 심상정, 안철수 후보 일단은 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철야 동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기득권 담합 양당 토론 규탄한다. 저는 이 시간부터 불법, 불공정, 담합 토론을 규탄하는 농성에 돌입합니다. 도대체 이런 오만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힘센 당과 후보는 법도 소용없고 선관위도 패싱하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거대 양당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를 하고 양자 토론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식으로 2월 3일 첫 토론을 시작하니까 가능하면 많은 토론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정말 자격이 있는지, 어떤 후보가 정말 개혁할 수 있는지, 어떤 후보가 도덕적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두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양자 토론이 극적으로 합의를 통해 성사가 된다면 이 오후에 양자 토론 보고 내일 설 당일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정작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토론회는 아까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2월 3일 다른 후보들도 같이 참여하는 2월 3일 TV 토론회가 아마 첫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니까 그렇죠. 너무 코앞에 닥쳐서 토론회를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양자 토론을 하냐 마냐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사자 토론 문제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거의 임박해서야 이제 일단 공식 선거법상 그 TV 토론 말고 추가로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TV 토론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는 국가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횟수도 너무 좀 부족하고 네. 너무 대선에 임박해서 시작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